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마미손입니다. 삼성전자 우 및 삼성전자의 주가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반도체 가격 동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삼성전자 우 및 삼성전자의 주가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곧 발표가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7월 7일에 지금 발표 예정일이고요. 아마도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 잠정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2분기 실적을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 아니라 대충 계산해서 미리 알려주는 날입니다. 정확하게 계산된 값은요, 7월 말쯤에 알려줍니다. 그때가 제대로 된 실적 발표일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은 대충 계산해서 발표해주는 그런 날입니다. 지난 2분기 동안 역병이 돌았는데요. 삼성전자가 어떠한 실적이 나왔을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참고로요, 이 잠정 실적 발표일은요, 가끔씩 계산이 아직 덜 됐다는 이유로 하루 정도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자, 2분기 실적 전망입니다. 여러가지 증권사의 자료를 한번 제가 모아봤고요. 그 중에서 7월 1일 날에 하이투자증권에서 발표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를 상향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에는 5.9조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리포트를 발표하면서 6.8조 원으로 거의 1조 원 가까이 상승이 됐죠? 6.8조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여러 증권사에서 삼성전자의 이익이 잘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한번 가볼까요? 만약 DP 부분에서 최대 고객사의 배상금 지급에 따른 일회성 이익이 발생할 경우 동사 2분기 영업이익은 7.8조 원까지 상향될 수 있다. 되게 어렵게 적혀 있죠? 자, 이 부분 아마 읽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실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DP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디스플레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LCD나 OLED 같은 그런 디스플레이, 우리가 보통 쉽게 얘기하는 액정 있죠? 액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최대 고객사라고 하는 것은요, 되게 두리뭉실하게 적혀 있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애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애플이 무슨 삼성전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 액정 있죠? 그 액정을 삼성전자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만들어서 애플에게 납품을 하는데요. 그 세부 계약 내용은 공개되질 않아서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1년에 대충 몇 개를 산다,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이제 계약을 맺을 때요, 1년에 최소 1000만 개는 산다, 이런 조항이 계약서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만약에 그 1000만 개를 못 샀을 경우에는 그 1000만 개를 못 산 금에 대해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계약서에 적힌 최소 수량을 애플이 구매하지 못했을 때에 애플이 삼성전자에게 일종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에요, 그 코로나 때문에 애플도 아이폰을 많이 못 팔았죠? 그래서 아마 액정이 그 최소 수량을 못 맞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애플이 삼성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상금 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물건을 팔아서 낸 이익이 아니고요. 애플로부터 돈을 받아서 발생한 이익이죠. 그래서 일회성 이익이라고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애플로부터 돈까지 받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7.8조까지 상향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전망을 했네요. 자, 그래서요, 이 하이투자증권의 내용을 요약하면요,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원래는 5.9조였는데 6.8조로 상향 조정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2분기 영업이익은 6.6조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올해 역병이 돌았는데도 작년보다 이익이 더 많이 나온다. 뭐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요, 이 페이지에서는 7월 2일에 발표된 대신증권의 리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7조 원, 무선 가전 부분 상향 조정, 뭐 이런 제목이거든요. 자,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올해 2분기 매출이 뭐 50조 원이 되고 영업이익은 7.06조 원, 반올림하면 7.1조가 되죠? 그래서 이 리포트를 상세히 다 읽어보면요,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에는 6.2조였는데요, 이번에 7.1조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작년 2분기 영업이익은 6.6조였습니다. 이 대신증권에서도요, 올해 역병이 돌았지만 작년보다 더 높은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분기 실적 전망의 요약입니다. 제가 7월 1일 이후에 발표된 증권사의 기업 리포트를 요약해 봤습니다. 자, 하이투자증권에서는요, 영업이익을 6.8조에서 7.8조로 예상을 했고요. 대신증권에서는 7.1조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IBK투자증권에서는요, 7.6조로 예상을 했고요. 현대차증권에서는 7.5조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걸 쭉 평균을 내보면요, 뭐 대략적으로 한 7.4조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요, 작년 2분기 영업이익인 6.6조보다 좀 많이 높은 수치죠? 이렇게요, 각 증권사에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높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올해 역병이 돌았는데요, 뭐 이렇게 영업이익이 많이 나온다면 좋겠죠? 그리고요, 이 숫자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실제로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실제로 나오는 수치랑 요 수치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요, 이것보다 훨씬 더 잘 나온다. 뭐 예를 들어 8조씩 나온다. 이러면요, 주가가 또 상승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반대로 영업이익이 요 전망치보다 한참 아래로 나오면요, 또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요, 이것은 향후 실적 전망입니다. 현대차증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자, 이것은 참고로만 우선 알아두시고요. 자, 이 올해 2분기에 이제 전망이 이 정도 나오는 거고요. 그 이후로, 예를 들어 올해 3분기,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에 대한 향후 실적 전망치입니다. 뭐 향후 실적 전망치니까요, 나중에 되면은 좀 틀릴 수도 있겠죠? 뭐 하지만요, 어쨌든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이만큼이면 3분기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또 4분기에는요, 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어쨌든 삼성전자의 미래를 다들 밝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것은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지수입니다. 이 그래프는 현물가고요, 최근 1년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 현물가라고 하는 것은요, 삼성전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팔 때의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가격은 높을수록 좋은 거죠.
자, 올해 들어서요, 이 가격이 쭉 올랐다가요, 다시 쫙 내려갔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또 내려갔네요. 자, 이제 거의 뭐 작년 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빨리 꺾여서 다시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페이지는 메모리 반도체의 고정가 가격입니다. 고정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삼성전자가 다른 업체에 팔 때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정가로 판매되는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나타낸 데이터고요. 요 6월달 데이터가 새로 나왔습니다. 자, 1월부터 6월까지 계속 메모리 가격이 상승을 해왔죠? 그런데요, 최근에 현물가가 계속 내려가서 제가 6월달 가격이 아마도 깎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요, 다행히 6월달 고정가 가격이요, 뭐 협상을 잘했는지 깎이지 않고 그대로 동결된 채로 넘어왔습니다.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다행인 소식이죠. 자, 이제 미국 증시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미국 증시의 S&P 500 지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 코로나 사태 이후로요, 쭉 상승을 한번 했다가요, 자,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 때문에 쭉 떨어졌다가 여기서 출렁출렁 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미국 증시의 나스닥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 코로나 사태 이후로요, 쭉 상승을 했다가요,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로 쭉 떨어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래서 고점을 또 찍었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나스닥에는 IT 기업들이 많아서요,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더 혜택을 보는 기업들도 많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증시의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요, 쭉 상승을 했다가요,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가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로 쭉 떨어졌다가 또 출렁출렁 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드디어 삼성전자 우의 주가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같이 이런 대형주는요, 그 주가의 흐름이 일종의 파동처럼 흐르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1차 상승했다가 2차 상승했다가 3차 상승하다가 이 파동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지지부진해졌죠? 그러면서 이렇게 좀 한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파동이 새로 생기면서요, 1차 상승하고요, 2차 상승했다가 3차 상승 가다가 지금 파동이 지금 부서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요, 이 파동이 부서진 상태로 조금 더 횡보하다가요, 다시 또 새로운 파동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페이지는요, 삼성전자 우의 외국인 매매 동향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해서요, 이번 주에는 외국인들이 좀 샀죠? 그전에는 주로 삼성전자 우를 거의 팔기만 했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상하게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외국인들도 삼성전자의 미래를 밝게 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 우의 국내 기관의 매매 동향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해서요, 뭐 그렇게 매매량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뭐 큰 특이사항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의 적정 주가를 일봉에다가 한번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배당 수익률 3% 지점인 47,000원 지점이고요. 여기가 배당 수익률 2.8% 지점인 55,5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가만히 보니까요, 이제 앞으로 배당 수익률 3% 밑에서 사기도 점점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삼성전자 보통주의 주가 차트입니다. 이제 일봉이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삼성전자 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파동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요, 이 파동이 무너진 상태로 조금 더 횡보하다가요, 새로운 파동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 페이지는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매 동향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해서요, 최근 들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에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삼성전자의 국내 기관의 매매 동향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해서요, 뭐 그렇게 매매량이 많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큰 특이사항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를 일봉에다가 한번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매수 포인트인 53,000원 지점이고요. 벌써 오늘 매수선을 돌파해 버렸네요. 그리고 여기가 적정가인 57,000원이 되겠습니다. 뭐 적정가에 도달할 날도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죠?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